안녕하십니까. 흑자일스의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각이라고 할게요. 시각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얘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참 아쉽게도 미리미리 자아성찰을 하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자아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욕을 먹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자아성찰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영화를 보면서도 씨발, 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의 미에 대한 욕심이 주제인 영화니까 흑자 헬스와 미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1g의 연관도 없는 얘기잖아요. 흑자 헬스와 뷰티는 마치 비스트 앤 뷰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꼭 미에 대한 영화만은 아니더라고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스파거. 이분은 할리우드 스타 출신입니다.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이제 옛날만큼 잘 나가지는 못하고요. 예전의 명성에 기대서 지금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걸로 약간 연명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면 할리우드에 이렇게 손도장 같은 거 남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분들 오셔가지고 그것처럼 별 표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엘리자베스 스파걸이라고 써 있고, 소위 좀 친다 하는 배우분들만 이런 걸 좀 족적을 남길 수가 있죠. 아마도 주인공 분이 젊었을 때 요거를 새기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 같고, 시간이 흘러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위에다가 막 햄버거 같은 거를 엎지르고 대강 치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인공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파클 유어 라이프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재근 씨라고 아시안 게임 200m에서 메달을 따신, 메달 색깔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육상으로 되게 유명해지셨다가 야생마라는 별명을 가지시고 갑자기 에어로빅으로 전향하신 분이 계셔요. 인물도 굉장히 좋으셨고 피지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좋았고, 온몸이 약간 추성훈 행님 같은 그런 느낌. 키는 더 크셨던 것 같고 200m 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니까 얼마나 탄력이 좋겠어요. 나는 어린 마음에 저런 사람이 에어로빅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지만 어렸을 때 이미지로는 에어로빅은 좀 뭔가 웃기잖아. 그리고 뭔가 아주머니들이 할 것 같고 남자가 하면 좀 웃길 것 같고 이러잖아. 물론 제가 나중에 에어로빅 하시던 남자분이 어마무시한 신체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긴 하지만 어릴 땐 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0m 달리기 선수를 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성적을 냈어. 그걸로 사실 뭐 커리어를 이어 나가려면 어디 뭐 코치나 어디 감독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거리 달리기 코치나 감독 같은 걸로 성공을 해도 좀 돈을 많이 벌거나 할 수 있을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에어로빅으로 전향을 하시고 아침 뉴스에서 라이브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장재근과 함께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리 운동 뭐 이러면서 막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체조를 해주시는 그런 거를 맡으셨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장재근 씨가 막 그 운동기구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봤었고, 뭐 실내 자전거라든지 뭐 이렇게 악력기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흉군 단련기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아. 여기서도 엘리자베스 스파걸이 에어로빅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자, 멈추지 말고, 자, 팔뚝살 날려, 원, 투, 원, 투, 막 이런 걸 하고 계셔. 하지만 몸은 되게 건강하시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나이가 든 게 좀 조금이 아니고 솔직히 많이 보이죠. 왜냐면 나이가 이제 만 50세. 촬영을 마치고 화장실을 가려고 쭉 걸어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스파거를 보고 막 고생했어요. 선배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늘 최고였어요. 다들 좋은 말밖에 안 해줘. 근데 이제 여자 화장실이 갑자기 공사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이제 좀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방송국의 사장이 화장실에 들어옵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당연히 그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칸에 들어가 있고, 아저씨 이제 소변을 보는데 엘리자베스 스파클 욕을 존나게 해요. 와,
오스카를 탄 여자든 말든 20년 전 얘기잖아. 옛날엔 탱탱했지. 뭐 지금은 이제 다 흘러내린다고. 카메라를 클로즈업 할 수가 없어. 주름이 너무 자글자글해서 막 이런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빨아주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장이 엘리자베스 스파클 이제 자르자. 새로운 인물을 좀 구하자. 우리 방송국과 프로그램이 너무 노화됐다. 너무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클은 화장실 안쪽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하비거든요, 사장이. 하비하고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하비가 정말 더럽게 밥을 먹습니다. 새우를 먹는데 은근슬쩍 이제 말을 꺼냅니다. 아무래도 이제 50대가 되다 보면은 좀 거시기하다. 아무래도 좀 옛날과 다르지 않아? 뭐가 다른데요? 차마 말은 못하고 먹고 있던 새우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뭔가 좀 달라지지. 아마 이제 탄력이나 뭐 이런 걸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듦을 느낍니다. 이렇게 밥을 처먹고 있는 합이 모가지 쪽에 파리가 계속 이렇게 알짱알짱 거렸었거든. 근데 하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 파리가 이렇게 날다가 와인의 단내에 유혹당해서 와인잔에 탁 떨어져 버리고 와인잔 안에서 이제 허우적대다가 파리가 죽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그거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가 자기 같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페미니즘 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 페미니즘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좋은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나쁜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면은 걸캅스 같은 영화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냥 남자들이 하던 걸 여자들이 하는 걸로 찍어 놓고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는 걸 can do anything you know 요것만 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을 거의 전능한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비처럼 여자를 착취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어차피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스파클도 이 하비한테 파리처럼 들러붙어서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린 인물이에요. 마치 파리처럼. 하비가 지금은 스파클 보고 이제 늙었으니까 갈아치우자고 말을 해서 실망을 했지만 사실 하비랑 같이 일하던 20년 동안 파리처럼 하비한테 옆에서 싹싹거리고 비비 맞추면서 돈 벌고 명성 얻고 다 했잖아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 하비가 자기를 이제 그만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비 보고 역시 미국 백인 남성 나가 죽어 이러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면들도 조명을 해주는 게 이 영화의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하비 같은 인물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서 먹다가 결국에는 이 와인잔에 빠져서 죽는 파리처럼 자신의 처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은연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길 옆에 굉장히 크게 뭐 입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큰 간판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사진하고 같이. 자기 사진이 교체되고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너무 놀래서 교통사고를 내버립니다. 차대차 교통사고고요.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주인공인 스파클한테는 아까 화장실에서 하비가 전화통화로 스파클 너무 늙었으니까 영하내로 갈아치우자 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제 길가에 있는 광고판이 자기께 철거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 등의 내용들이 마치 교통사고처럼 충격적이고 강렬했다는 걸 좀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정신적 충격 정도만 있는 엑스레이를 전신을 찍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건 스파클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살짝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뒤에서 찍어요. 그래서 스파클의 뒤꿈치가 앵글에 잡히는데 뒤꿈치가 다 까져 있거든요. 왜냐면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어서 뒤꿈치가 굳은 살도 있고 약간 까져 있고 이래요. 이렇게 꽤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멀쩡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예쁘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상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의사가 이제 괜찮으시니까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자리를 피하고 남자 간호사가 자기가 몸을 좀 더 봐주겠다면서 몸을 더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맥박을 좀 들어보고 미국 환자복 보면은 등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등을 열면 알몸입니다. 미국 그 병원 가운은 알몸으로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척추 라인대로 살을 이렇게 찝어봐. 이렇게 손으로. 문제 있나요? 완벽해요. 이상적이네요. 묘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남자 손에는 되게 특이한 점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커요. 그 몽고 반점처럼 거의 주먹만한 점이 여기 손등부터 이게 팔뚝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더 서브스턴스 라고 써있는 USB를 누군가 주인공 주머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메모지에는 내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남자 간호사가 뭐 이렇게 슬쩍 만져보더니 퍼펙트 이러더니 막 얘기를 걸었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아마 준 것 같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중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너 스파클 아니야? 나 기억 안 나? 중학교 2학년 때. 솔직히 50살 먹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동창을 어떻게 알아봐. 얘는 알아보겠지. 왜냐면 유명할 거 아니야. 자기 중학교 동창 중에서 헐리우드 배우가 나오면 당연히 자기는 알아보겠지. 근데 스파클은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기억나 하는데 언제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먹자 하면서 자기도 병원 갔다 오는 길이니까 그 진단서 같은 걸 찢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써서 주는데 이 전화번호 쓴 거를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흙탕물에 살짝 젖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클은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파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함부로 낮잡아 보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되게 예쁜 장미꽃이 배달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멋졌어요. 과거형이죠. 당신은 멋져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멋진 여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멋졌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긁히는 거야. 옛날이었으면 멋졌어요 하면은 내가 작품을 촬영을 되게 잘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제는 멋졌어요. 과거형이야. 지금은 안 멋지단 얘긴가? 이러면서 긁히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쯤에 주머니에 들어있던 USB를 TV에 꽂아봅니다. 더 나은 나를 꿈꿔본 적이 있는가? 더 어리고 아름답고 완벽한 나. More perfect, more beauty. 한 번의 주사로 DNA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시작한다. 새로운 내가 탄생한다. 하면서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줘. 우리 막 중학교 생물 시간에 봤던 막 그런 거. 서브스턴스가 본질이란 뜻이던가? 잠깐만요. 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속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거. 실체,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본질 뭐 이런 뜻.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느낌으로 광고 비디오가 나오는데 결국 그거예요.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주사 한 방 맞으면은 새로운 네가 태어난다 라는 광고예요. 그 광고를 보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한껏 차려입고 바에 술을 한잔 하러 가요. 마티니를 시켜가지고 대충 6, 7잔을 스트레이트로 갈겨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저는 여기 출연한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할을 데미 무어가 했잖아요. 데미 무어는 저 어렸을 때 약간 청순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G.I. 제인 같은 걸 찍으면서 연기 변신도 많이 꽤 했었고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 전 와이프로 되게 유명하고 역시 헐리우드라고 유명했던 그 짤 같은 거 보면은 브루스 윌리스 아저씨하고 이혼하고 나서 스티브 잡스 전기 영화 찍었던 애시턴 커처 그 나비효과 찍은 애시턴 커처하고 사귀는데 셋이 같이 휴가를 즐기러 떠나가지고 와 헐리우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송중기 씨랑 송중기 씨 아내분이랑 송혜교 씨가 셋이서 같이 휴가를 가는 거야. 5박 6일로. 우리로서는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헐리우드 문화잖아요. 근데 헐리우드는 그게 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60세쯤 되시잖아요. 등이 전부 다 파진 옷을 입고 바에 앉아 계셔. 근데 되게 큰 남자 화장실처럼 나만 센터 쪽에서 오줌 싸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앉아 계시고 양 옆에 의자들이 한 7, 8개가 다다다다다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저 끝에 되게 젊은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는데 남자가 거기 가서 막 치근덕거리고 있어. 마치 스파클의 현 주소를 나타내 주는 것 같고 등이 다 파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했잖아요. 조명도 일부러 막 이렇게 했겠지만 등이 자글자글해요. 등이 이제 등에도 주름이 있어. 저도 이제 살짝 늙어가지고 등에 주름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리 쪽에. 뭐 물론 저는 살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나이가 한 60 되시다 보니까 살이 없어. 체지방 관리가 잘 돼 있어. 엊그제까지 에어로빅 하시던 분이잖아. 살이 없는데도 등에 주름이 보여. 이 영화 이제 뒷얘기를 살짝 찾아보고 왔는데 이거 각본이 써지고 나서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화제가 좀 많이 됐고 그래서 주인공을 누가 할지도 꽤 화제였고 이 감독님이 이 데미 무어 같은 배우는 이걸 절대로 출연 안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대본도 안 보내줬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분한테 대본을 보냈는데 되게 많은 헐리우드 여배우분들이 다 거절했대요.
그 정도로 개빡센 역할이에요. 이게 노출도 진짜 많은데 예쁜 노출이 아니야. 되게 영화적 연출로는 되게 더러운 노출, 되게 흉측한 노출, 되게 많이 늙고 보잘것 없어지는 노출을 해야만 하는 영화인데 데미 무어가 이걸 해서 아마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이분이 인생 내내 연기를 못한다는 꼬리표가 붙었던 분인데 나이 60에 이걸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아냈습니다. 그 정도로 열연을 펼치셨고 저도 영화 보면서 이 사람은 씨발 뭐든 상 하나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온몸을 불살라서 연기하더라.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여배우분들을 좀 비판할 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탑스타가 이걸 할까? 저는 솔직히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분들은 사실 연기는 참 잘하시지만 좀 너무 많이 사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나쁜 배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배우라는 되게 폭넓은 어떤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탑스타 여자 배우면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라는 숨은 명작 영화가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 주연을 백윤식 배우님이 하셨어. 이제 그분이 이제 머리 삭발까지 하면서 열심히 열연을 하셨고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그게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번에 리메이크 되는데 라라랜드 여주인공 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여주인공. 그분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분이 삭발하고 연기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무슨 왓슨이지? 엠마 스톤이 삭발하고 연기를 했는데 이미 호평 일색입니다.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이제 뭐 시사회 같은 거 했나 봐요. 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 되면은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엠마 스톤 정도의 입지를 가진 되게 잘 나가는 여배우가 과연 머리 삭발하면서 그런 거 찍으실까? 저는 안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여배우들의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수 누님은 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김혜수 누님도 좀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물론 김혜수 누님이 예전에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를 찍어서 좀 수위 높은 노출도 하신 적 있고 그 다음에 차이나였나? 그 영화에서 좀 굉장히 일부러 살도 찌우고 막 주름도 막 만들고 막 메이크업도 안 하시고 하는 그런 망가진 모습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서브스턴스 정도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하신다면 엄청 박수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김고은 씨 같은 배우분이 나중에 좀 커리어가 쌓이고 나면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합니다. 고현정 씨가 하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시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엘리자베스 스파클 역할도 왕년에 잘 나가던 할리우드 탑스타잖아요. 진짜 데미 무어 그 자체거든요. 데미 무어가 할리우드 탑스타로 잘 나갔지만 아무래도 연기력 논란이 좀 있으셨고 자연스럽게 하향세에 접어드셨고 심지어 이분이 전신 성형 수술을 하신 걸로 유명해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한 번 더 해봤는데 전신 성형 수술한 게 뭐 거의 기정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모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면서 살아오신 분, 그런 분이 여자가 외모 때문에 어느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를 하면 사람이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배경을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 거 컨텐츠도 이제 옛날처럼 재미있게 볼 수가 없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저도 굉장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봐야지라고 생각해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가 미를 쫓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이걸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느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연기한 사람은 데미 무어예요. 실제로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가던 아주 아름다웠던 분, 그 다음에 술을 연기한 분도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브스턴스에서는 이걸 지적하지만 이걸 고쳐야 한다, 이걸 뭐 바꿔야 한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 고치자, 이런 영화가 저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어떻게 여배우의 외모를 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캐스팅되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과음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좀 괴로운 와중에 자기 잘 나갔을 때 막 이렇게 상 받았던 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으실 수 있잖아. 그걸 이렇게 보다가 자기 찬란했던 과거를 좀 상징하는, 자기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시상식 같은 데에서 이렇게 뽐내고 있는 거를 누가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누가 줬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확 나빠졌어. 그래서 그걸 집에 멋지게 장식해 놓은 엄청 거대한 자기 예쁜 사진에다가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서브스턴스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Hello. Yes. I like to order. 오송시 오송읍. 받아 적으시오. 노스 바일런 앨리 35. 뚝.
존나 웃긴 게 주문한다고 했어. 네 주소 뭐니? 내 주소를 알려줬어? 근데 지 주소를 알려주고 끊어. 나 이거 여기 보면서 이게 조금 되게 의외였어요. 주문 좀 할게요. 주소가 어디예요? 오송시 오성읍 어쩌고입니다. 오케이. 여기 주소는 어디요? 뚝. 아이 그럼 주소는 왜 물어봤냐고. 와서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비타민을 하나 먹으면서 어제 숙취를 해결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주소를 듣긴 했지만 사실 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캐스팅 콜 제2의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누가 될 것인가? 자기 다음 사람을 찾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되고요. 야마가 돌아서 어제 메모해놨던 손바닥을 보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지점 알려준 거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거기에서 보내준 택배를 보니까 503? 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그게 다야. 뭐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카드에도 그냥 503 써있고 끝이야. 그래서 노스 바이런 앨리 35번지로 찾아갑니다. 걸어서 가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근처에 가까운 데 지점이 있었나 봐. 어제 어차피 교통사고 내가지고 차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 주소지로 걸어가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안 가봤던 동네라서 굉장히 좀 우범지역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자꾸 경찰서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사람들도 없고 점점 으슥한 곳으로 가야 해. 그 35번지로 가려면. 그 앞에까지 가봤는데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요. 약간 계단이 있는데 계단 그 틈새에 있는 철 문인 거야. 샷다야 샷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누가 봐도 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자마자 장기 없어질 것 같은 느낌. 가까이 가니까 우리 카드키 되는 거 같은 곳이 있어요. 503이라고 써진 카드를 거기 대니까 삐삐 하면서 문이 열리는데 문이 한 허벅지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움직여. 숙여서 기어서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파클이 이 서브스턴스에서 어떤 약물 같은 걸 받아와서 본인한테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등 떠민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유혹하고 시킨 거 아니다. 네가 선택한 거다 라는 거를 굉장히 명료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되게 들어가기 싫게 생겼는데 들어가는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자기 몸을 꾸깃꾸깃해서까지 열심히 들어감. 안에 들어가서도 도저히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처럼 생겼어요. 근데도 안으로 걸어서 꾸역꾸역 감. 전부 다 네가 선택한 거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공간이 나오고요. 거기에 503이라고 써져 있는 사물함을 여니까 어떤 박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박스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저였으면 이거 안 들어가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장기 없어지게 생겼어요. 박스를 여니까 숫자 1이 써있는 뭐 A4 용지 비슷한 게 있고요. 그 용지를 걷어내니까 안에 주사제가 나와요. 활성제라는 거. 활성제를 꺼내서 옆에 놓으니까 그 밑에 또 2번이라고 써있는 A4 용지 같은 게 있어요. 그 A4 용지도 걷어내니까 안정제라는 게 나와요. 또 다른 나, 안정제.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주사해야 하는 안정제겠죠. 걔도 옆으로 치워보니까 또 3번 A4 용지가 나와. 3번 A4 용지도 걷어내보니까 스위치라는 게 나와요. 스위치는 호수만 달려있어요. 양쪽 끝이 바늘이고 호수가 이렇게 있어. 약간 링겔 호수 같은 거. 두꺼운 호수 말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음식인데 다른 나, 그 다음에 원형 두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음식이지 어떤 팩이 있는데요. 안에 요구르트 같이 생긴 액체가 7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그래서 바늘을 이용해서 몸에 꽂으면 하루에 한 팩씩 자동으로 들어가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으니까 일주일치겠죠. 그래서 바늘로 이걸 꽂아 놓으면 하루에 숫자 하나씩 쓰는 거예요. 7일을 쓰면 이제 더 이상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는 본체 거, 하나는 또 다른 나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잘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어요. 활성화는 최초 1회만, 안정화는 하루에 1회씩, 교체 7일 간격, 예외 없음.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다. 이게 모든 규칙의 끝입니다. 규칙이 이 4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슬슬 조금 기묘해지기 시작하죠. 데미 무어가 옷을 활딱 벗고 자기 화장실에 서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진짜 완전히 전라로 나오시고요. 온몸이 진짜 다 오랫동안 노출되시는데 아마도 조금 일부러 더 흉하게 어떤 장치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중에서 좀 불만인 곳, 처진 가슴, 아랫배, 뭐 주름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활성화제를 주사기에다가 뽑습니다. 약간 게토레이 색깔처럼 생겼고요.
녹색. 누가 봐도 주사하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요. 양이 좀 많아서 대충 한 절반 정도를 주사기에다가 쫙 빨고요. 자기 팔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주사를 하자마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게 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주름 팽팽해지, 배 들어가, 얼굴 탱탱, 엉덩이 탱탱,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씨벌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화장실 바닥에.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턱주가리를 땅바닥에 벅 찍을 정도로 무방비하게 땅에 쓰러져 버리고요. 화장실 바닥에 알몸으로 쓰러져서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온몸을 막 요동칩니다. 몇 분 정도 극심한 통증이 끝나자 등이 꿀렁꿀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일리언에서 페이스 허거한테 당한 사람이 가슴이나 등에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오는 그것처럼 등이 그냥 조금이 아니고요. 거의 뭐 대왕 엠보싱처럼 막 꿍꿍꿍꿍 하더니 막 등이 막 움직여요. 내 몸 안에서 무언가 막 움직이고 있어. 눈이 확대돼서 보여지는데 눈이 갑자기 눈동자가 두 개가 생기더니 눈동자 두 개가 슉슉 분리됩니다. 이거 되게 징그러워요. 그리고 등이 열립니다. 등이 열리네요. 예쁜 여자가 나오죠. 정말로 등이 이 목 바로 밑에부터 엉덩이 바로 위에까지 살이 전부 다 찢어지고요. 세로로 이 지퍼처럼 그냥 아예 찢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성인 여자가.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겨우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자기 손을 봤는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막 찐득찐득한 액체 같은 걸로 뒤덮여 있고 근데 몸은 성인이야. 근데 손이 좀 이상해. 왜? 원래는 나이가 든 여잔데 손이 탱탱해. 그래서 힘들어 뒤지겠는데 너무 궁금해서 바로 일어서서 거울을 보는데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존나 존예녀가 거울에 있어요. 진짜 존나 예쁜 여자.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적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가진 유전자 내에서 최고 씹상타치만 랜덤으로 걸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으면 보통 뭐 예쁜 사람들은 주사위가 뭐 4, 5, 6이 뜰 거고 좀 저 같은 사람들은 1, 2, 3 중에 뜨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주사위가 전부 6으로 뜬 존재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전성기 때보다도 더 아름다운 매우 젊고 탱탱한 여자가 태어납니다. 뽑기 SSSS 올 S 가차 최상위권. 배우 이름이 이분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마가렛 퀄리라는 배우고요. 꽤 유명한 배우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전라 노출을 하면서 굉장히 열연을 하셔서 엄청 극찬을 받았고요. 참고로 음모 노출까지 있을 정도로 그냥 진짜 그냥 태어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생아인 거야. 우리가 신생아를 볼 때 뭐 신생아에 뭐 거추든 뭐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건강한지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 그것처럼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신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씬에서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겨털이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이게 본연의 모습이잖아. 이제 태어난 거 아니야. 겨털이 있어야죠. 근데 없더라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뭐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니고 예전에 그 몽상가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완전히 본연의 완전 그 순수한 처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털까지도 신경 쓴 노출이 있었죠. 그리고 옛날에 새끼라는 영화에서도 예전 중국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겨털을 안 미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옛날에 겨털 미는 중국인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현실성 있게 하려고 그 탕웨이 배우가 겨털을 이렇게 뭐 기르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 저는 여기서도 겨털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겨드랑이가 너무 깔끔해. 음모론자들 뭐야 하는 새끼야. 아무튼 얘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거울을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원래 몸 있죠. 원래 몸이 등이 아예 갈라져 있잖아. 거기에서 얘가 나온 거잖아. 아까 전에 열어본 박스에는 실과 바늘도 들어있었거든요. 의료용으로. 자신의 등짝을 조심스럽게 꿰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 원형이라고 써있는 걸 가져와서 자신 이전 몸에다가 링게로 꼽듯이 꽂아주고요. 굉장히 천천히 그 액체가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액체가 천천히 들어가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
저도 처음에 이 영화 정보를 일부러 안 찾아보고 이 영화를 봐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7일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기존의 몸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주사를 맞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잖아요. 이걸로 변신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자아는 뭐 영혼으로 봐도 되고 자아로 봐도 되고 얘는 둘 중에 하나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 없이 교체는 7일 간격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원래의 몸을 어디 뭐 폐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등을 정성껏 나름대로 꼬매서 줍니다. 참고로 이 역할을 맡은 수 역할을 맡은 이분이 마가렛 퀄리라는 배우분이신데 굉장히 좀 슬렌더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찍으실 때 이제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데에다가 거의 눈치챌 수 없게 메이크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특수 분장을 받으셨다고 해요. 가슴도 특수 분장 받고 힙도 특수 분장 받고 아무튼 뭐 그래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끼쳤던 게 이분의 눈이 클로즈업이 많이 되는데 눈동자의 흰색 부분이 너무 하얘서 소름 끼쳐요. 진짜 그냥 A4 용지처럼 하얘요. 겨드랑이 같은 데도 모공 같은 게 1도 안 보이게 완벽하게 민둥맨둥해요. 오히려 매력 없죠. 그리고 이제 가슴에 꺽지 부분이 있잖아요. 꺽지가 소름 끼칠 정도로 핑크색이에요. 아마 유전적으로 최고의 우성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아마 여기에서 유전적 우월이라고 하면 우성이라고 하면 그냥 결국 미인 것 같아요. 미적인 거. 핍진성으로 따진다면 겨드랑이 털이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꼬집고자 하는 거는 여자들의 미에 대한 집착이고 여기에서 유전적 우월성은 결국에는 미적으로 우월한가이니까 민둥 겨드랑이가 맞아요. 눈동자 흰자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얗게 나오는 것도 맞아요. 새로 태어난 앤데 음모도 누가 정리를 해준 것처럼 되게 말끔한 모양인 것도 맞아. 왜냐면 그게 이 영화의 핍진성을 오히려 지키는 것 같아요. 겨털은 중대사항이죠. 형 몸평 좀 해줘. 골반 빼고 퍼펙트. 아무튼 새로 태어나서 마치 태반에 있었던 것처럼 막 액이 좀 묻어 있었잖아. 샤워를 하고 딱 나와서 자기 얼굴을 보고 또 반해 있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갑자기 코피가 나와. 코피가 후두두두 떨어져.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 찡! 헤데이크. 존나 아파. 기억이 났어요. 안정화 1일 1회. 이게 2번이잖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정화 패키지를 뜯으니까 20cm 정도 되는 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가 나오고 실린더에는 칸이 나눠져 있어요. 1, 2, 3, 4, 5, 6, 7.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몸들이 먹어야 하는 영양분도 일주일치죠. 안정화 1일에 1회죠. 7칸을 하루에 한 칸씩 나한테 주사를 해야지 안정화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돼. 근데 벼 있어. 아무것도 없어. 찾아봐도 뭐 빠는 게 없어. 액이 없어. 근데 주사 바늘이 이만해. 뻔하죠. 안정화에 필요한 액체는 자신의 원본 몸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20cm 정도 되는 바늘이 필요한 몸에서 뽑아야 하는 건 제가 아는 한 하나밖에 없죠. 척수액. 안정화를 위해서 원본 몸에서 허리에다가 20cm짜리 바늘을 꽂아서 척수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7통을. 예전에 가을동화라는 우리나라 이제 명작 드라마 중에서 이제 송혜교 씨가 뭐 무슨 병에 걸리시죠? 뭐 백혈병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척수 검사 같은 거 이렇게 뭐 받으셔야 하고 하는데 막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마취 없이 그 큰 바늘을 이제 척수에다가 찔러가지고 이제 액을 뽑아서 이게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뽑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뽑습니다. 그래서 7칸을 전부 뽑아내고요. 그 중에 한 칸을 빼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푹 찔러서 주사를 하자마자 와우! 씻은 듯이 안 아파져요. 피도 멈추고 두통도 없어지고 완벽한 상태의 내가 됩니다. 척수에 그렇게 막 뽑아도 되는 거야? 안 되죠, 당연히. 큰일 나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자기 사진 찍어놓은 거 엄청 커요. 그 집에 벽 하나를 다 채울 정도로 큰 사진인데 그 앞에서 이제 무용 연습 같은 걸 해보는데 몸이 쎄삥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존 존스 같은 사람이 갑자기 20살로 돌아간 거야. 쇼더르 같은 사람이 갑자기 20살로 돌아간 거야. 싸움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춤이나 무용 같은 거를 에어로빅을 애초에 원래 존나 잘하던 50살 여자가 갑자기 20살의 몸으로 돌아갔으니 몸이 얼마나 유연하고 얼마나 잘 추겠어요. 그래서 컨디션 체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바로 엘리자베스 스파클 다음 슈퍼스타 뽑는 오디션에 참가를 합니다.
7일마다 저걸 해야 하는 거임. 일주일치를 방금 다 뽑아서 그 일주일치를 칸이 아예 나눠져 있어요. 7칸이. 방금 한 칸을 쓴 거고 하루에 한 칸씩 허벅지에 주사하면 돼요. 그 원본에서 뽑을 때는 척수에서 뽑아야 하지만 나한테 꽂을 때는 아무 데나 꽂으면 됩니다. 허벅지에다 꽂았어요. 바늘도 짧아요. 그 핀같이 전쟁에서 쓰는 핀처럼. 오디션 보는 감독들이 전부 다 오디션 나온 사람들을 보고 좀 실망을 하고 있던 와중에 수가 들어오고요. 춤을 보기도 전에 이름, 나이, 3 사이즈 알려주세요 하면서 동공이 커집니다. 이건 솔직히 뚝딱거려도 얘 뽑아야 돼요. I'm Sue. 춤도 안 보고 뽑아. 그 정도로 완벽한 아름다움. 그래서 오디션을 보던 감독들이 사장인 하비한테 사장님 이멀전시입니다. 뭔데? 없어? 있습니다. 근데 뭔 이머전시야. 당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있는 오디션 전부 취소했습니다. 야 오디션 봐야지. 더 괜찮은 애 있으면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저 못 믿으세요? 우리 그래도 PD잖아요. 사장실로 바로 올려보냅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한테 그렇게 무례했던 하비가 수를 보자마자 What the gorgeous beauty angel pretty perfect 연병 지랄을 떨더니 바로 사인을 합니다. 얘 춤도 안 봐. 에어로빅 강사를 뽑는 건데 춤을 안 봐. 그 정도로 이뻐.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까지 예쁘냐면 이게 사실 이 하비라는 캐릭터가 헐리우드에서 그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던 어떤 실제로 있는 매우 개새끼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따온 캐릭터거든요. 이제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의 숫자가 뭐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헐리우드 S 스캔들이었는데 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성적으로 여배우들을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심지어 S급들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미투가 터졌을 때 진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미국이라는 이 법치국가에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여배우들이 피해를 본 그런 일인데 저는 이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런 하비 캐릭터라는 거를 특히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수라는 완벽한 여자를 보고 하비가 약간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씬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캐릭터니까. 그런 캐릭터한테 뽑아낸 캐릭터니까. 근데 1도 없어. 하비 사장이 수를 보고 뭐 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끌려하는 그런 눈빛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어떤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금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지 하는 그런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완벽해. 그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멍청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대중이 원하는 걸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웃어. 예? 웃어. 예쁜 여자는 항상 웃어야 돼. Perfect. 제가 아까 이 영화가 되게 좋은 페미니즘 영화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도 나와요. 엘리자베스 스파걸은 하비한테 싹싹 빌던 그 파리가 와인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자신을 연상했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여성을 버리는 한 백인 남자를 탓하기에는 자기도 그 권력 있는 백인 남자한테 파리처럼 달라붙어서 싹싹 빌면서 호화를 노린 사람이야. 그래서 파리를 보면서 하비한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근데 그랬던 스파클이 다시 어리고 젊어지자 또 하비를 찾아가서 또 파리처럼 싹싹 빌고 또 하비가 웃으라니까 인형처럼 따라 웃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비를 욕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하비한테 들러붙은 파리 중에 하나인데.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자는 다 피해자고 남자는 다 가해자다. 그렇게 만들면 그게 정치 선전 영화지 그게. 근데 수가 사인하기 직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 근데 스케줄이요. 하비 사장이 담배를 깊이 빱니다. 뭐 심각한 얘기가 나올 건가 보다. Keep going. 제가 엄마가 아파서 일주일 간병하고 일주일 일할 수 있어요. 격주밖에 일을 못해요. 짝수 주에만 일할 수 있어요. 사장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니 수의 얼굴을 잡고 그게 다야? 휴. 정말 존나 심각한 얘기 나오는 줄 알았지. 왜냐면 이 정도의 여자면 어디 이미 계약이 돼 있다. 뭐 어디 소속사가 이미 있다. 저는 소속사랑 어디 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한국식으로 7년이 되어 있다. 근데 나는 여기 방송국이랑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있게 3배 위약금 좀 내줘라. 뭐 이 정도 사이즈가 얘기가 나올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존나 긴장해가지고 담배를 쓱 빨고 있었는데
얼마일까? 100억? 200억? 300억? 아이씨. 이러고 있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엄마 간호해야 되니까 격주로 일할 수 있어요 온 거야. 얼마나 예뻐. 얼마나 이뻐. 고작 그게 다냐면서 바로 진행시킵니다.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갑니다. 일단 얘가 이제 새로운 쇼 호스트를 맡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광고 촬영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 칸 한 칸씩 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비디오도 대충 좀 찍고 데모 버전도 좀 찍고 안무도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장이어도 그냥 업고 다닐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말도 안 되게 예뻐 수가. 근데 솔직히 춤을 안 보고 뽑았잖아. 뚝딱거려도 그냥 대충 하자, 안무 쉽게 짜면 되지 이렇게 했어. 근데 안무도 존나 잘 추는 거야. 당연하죠. 30년 경력의 스파클이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안무를 좀 우리 선생님을 데려왔는데 안무는 제가 짜보면 안 될까요? 안무를 짤 줄 알아 네가? 에어로빅 처음 해본다면서? 20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몸이 뚝딱거리는 게 아니라 뚝딱뚝딱 안무가 나와. 자기가 막 이렇게 여기서 쫙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무를 존나 잘 짜는 거야. 뭐 이런 개 천재가 있냐고. 옛날에 그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우리 시절에 굉장히 혜성처럼 나타났던 슈퍼스타가 있어요. 스케이트 보드 보이인가 뭐 그거 그 노래 부른 분 있잖아. 그분이 처음 기획사 오디션 같은 걸 보셨을 때 들어오자마자 얘다 싶었대. 이미 거기 사장이랑 PD가 와 얘 뭐야 신선하고 뭐 외모도 예쁘시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좀 시켜봤는데 씨발 노래를 너무 잘 부른 거야. 왔다 이건 제2의 브리튼이다. 이거는 끝났다. 이거 끝났어 진행시켜 하면서 이제 넌 근데 뭐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니? 뭐 우리가 뭐 프로듀서를 뭐 이런 사람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 좀 있고 우리가 너 원하는 대로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대형 기획사야. 걱정하지 마. 근데 갑자기 에이브릴 라빈이 노래 제가 만들면 안 돼요? 너 17살 아니야? 예. 저 노래 작곡해 놓은 거 한 50곡 있거든요. 작곡을 해? 예. 잠깐 들려봐 줄 수 있니? 잠깐만요. 딩기탄가 Let's get up boy Let up boy 이게 나온 거야. 그때 제작자의 기분을 A4 용지 3장으로 적으세요. 뭔지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오디션을 열었어. 장원영이 들어와. What the 장원영입니다. 키가 몇이야? 저 172요. 그렇구나. 몇 살이니? 저 15살이요. 오 마이 갓. 이러고 노래 한번 불러볼래? 했는데 노래를 잘해. 뭐 어떤 장르 좋아해?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좀 불러봐도 될까요? 했는데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작사 작곡을 해버려. 이런 애가 나타났을 때 어떤 기분이겠냐고. 거의 그 정도로 사장은 미쳐버리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본체한테 줘야 하는 그 액체 있죠. 그것도 이제 다 몸으로 들어가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콜라 마지막 부분 빨 때처럼 그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스위치는 7일 간격 예외 없음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패키지를 뜯어보면 되게 단순하게 링게르 호수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양 끝이 바늘이에요. 뭔지 뻔하죠. 바늘 하나를 본체에다가 꽂고요. 나머지 하나를 자기한테 꼽습니다. 줄이 2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서 만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본체 몸에서 빠져나오는 피, 자기한테서 빠져나오는 피가 서로 다른 호수에서 크로스가 딱 되는 시점에서 각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스위치가 꺼지듯이 수가 기절합니다. 그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는 이제 잠들었고 본체가 깨어납니다. 자기 위에 쓰러져 있는 수를 옆으로 치웁니다. 등이 너무 아파서 슬쩍 만져봤더니 등이 이제 만신창이죠. 등이 아예 갈라져 있었잖아. 스파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일하던 그 기획사에 찾아가고 자기가 쓰던 사무실에 가기도 전에 하비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뭔가 좀 대우를 해줄 건가 라고 했는데 하비가 이미 자기 짐을 싸서 조그만한 박스에 담아서 넘겨주면서 아우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는 당신 없었으면은 우리 방송국 20년 전에 뒤졌어. 당신 덕분에 이거 건물 다 올리고 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아리가또요. 그리고 우리가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회사원들끼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디 있더라?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고 돌아갈 때 조심히 돌아가요. 차 사고 조심 이러고 그냥 가. 그러니까 그냥 찬밥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슬펐던 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원래 회사로 이렇게 짐 챙기러 갈 때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 당당하게 길거리를 걸어 다녔었거든. 근데 수였다가 어제까지 완벽한 여성인 수였다가 오늘은 50살 아줌마 스파클이 되었잖아. 얼굴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대왕 선글라스를 껴요. 옷도
엄청 여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되게 좀 자신감 없이 걸어당겨. 그리고 하비한테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집에 와서 달력에다가 체크를 하는데 일주일마다 몸이 바뀌어야 하잖아. 수 X X X X X. 일주일은 수로 살잖아요. 수는 이름을 쓰고 자기로 살아야 하는 날짜에는 X 표시를 합니다. 여기부터 이미 스파클은 수와 자신을 구분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존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땅바닥으로 쳐박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데미무어 맞습니다. 스파클로 사는 일주일이 시작되었죠. 수는 밖에 나가서 스케줄도 소화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남자도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스파클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요.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소파가 다 꺼질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게 되고 소포가 하나 옵니다. 까보니까 리필 패키지 배달 완료.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집으로 절대 안 보내줘요. 또다시 그 우범 지역 거기 가서 이상한 데 기어 들어가서 503번을 열고 거기에서 가져와야 하고, 당연히 이제 활성화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필요 없고 안정화 패키지 교체할 수 있는 그거, 그 스위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서 옵니다. 이틀 정도 남았네요. 이틀이 지나서 다시 수로 바꿉니다. 젊음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는 이 집안 곳곳에 있는 스파클의 흔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파클이 먹었던 약간 패스트푸드 같은 뭐 그런 음식 흔적들, 스파클이 TV를 하도 오래 봐서 소파가 푹 꺼져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스파클의 흔적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좀 많이 쪽팔렸거든요. 여기 내 얘기 같았다. 이게 여성의 미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고졸 딱새 주제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뭐 이제 수입도 꽤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의사 변호사랑 놀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존나 거만하고 재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스파클은 수로 일주일 살았을 뿐인데 이미 자기가 수야. 자기는 수고 스파클은 그냥 지우고 싶은 아줌마 기억인 거야. 그래서 스파클이 수로 변신하고 나서 기뻐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수로 변하고 나서 거울 보고 완벽한 가슴, 완벽한 얼굴, 완벽한 엉덩이, 진짜 잠시 잠깐 기뻐하고 곧장 이 스파클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가 마치 원래부터 자기였던 것처럼 이게 내 본체고, 스파클이 내가 마치 저주에 걸려서 잠깐 동안 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해버리잖아. 그게 난 거야. 그래서 흑파클은 새끼. 그래서 좀 보면서 좀 쪽팔렸어요 사실. 하지만 참고 봐야죠. 쪽팔린 거지, 부끄러운 거지. 아무튼 그래서 수는 벼란간 집의 벽을 두드리러 다닙니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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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왜? 빈 공간을 찾으러. 화장실 벽 중에 안이 빈 공간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요. 인터넷으로 오한마를 사서 벽을 때려 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철거 현장도 좀 투입돼 본 적이 있는데 이거 개빡세거든요. 확실히 젊으니까 힘이 좋아. 혼자서 오한마로 벽을 다 까는 거야. 이거 힘들어요. 그 이유? 여기에다가 비밀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비밀 문을 만들어. 그래서 이 안에서 교체 작업을 하고 평소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거기다 쑤셔 넣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다를 넘어서서 스파클을 지우고 싶은 거야. 나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 이것의 목적은 일주일은 당신으로 살지만 일주일은 미녀로 사세요잖아. 근데 이걸 쓴 지 딱 일주일 만에 일주일은 나로 살자가 아예 안 되는 거야. 나 스파클 아닌데? 나 수인데? 격주로 일주일씩 스파클로 살아야 하는 저주에 걸린 사람이야. 그 저주를 숨기고 싶어. 그래서 비밀 공간을 만듭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약간 저 펜트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근데 앞집 아저씨가 갑자기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 당신이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내가 좀 참았다. 아무리 그래도 씨발 3일 동안 망치질 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냐. 문 좀 열어봐라. 잠을 못 잔다 씨발 것 하면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 수는 전혀 쫄지 않아요. 남자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으면 좀 쫄만 하잖아. 근데 전혀 쫄지 않고 어디서나 당당하게 걸어가서 문을 딱 열어. 왜? 나 수야. May I help you? 화가 잔뜩 났던 아저씨는 미녀는 괴로워해서 김범수 아저씨처럼 안녕하세요. 곧장 돌변합니다.
제가 좀 문을 좀 세게 두드렸죠. 아, 죄송합니다. 저 안에 그 스파클 부인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아, 스파클 이사 갔어요. 제가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암스. 아, 뭐 공사 제가 좀 손재주가 있는데 제가 노가다를 좀 했었거든요. 되게 큰 망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진짜 망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시면 앞집이니까 언제든지 예. 새벽 3시, 4시, 뭐 아침 7시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야? 그 미녀는 괴로워에서 김범수 아저씨 연기가 이범수인가? 이범수 아저씨 연기가 대박이었죠. 그때 약간 카메오처럼 나오셨는데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김하중 씨가 예뻐졌죠. 전신 성형을 통해서 운전을 하시다가 뚱뚱한 발에 익숙했는데 발이 너무 칼발이 돼버려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어. 그래서 택시 똥꼬를 쳐버린 거야. 이범수 아저씨가 택시 기사였는데 내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이씨 야 내려봐 야 눈이 없냐? 눈이 없어 이 내려 이 새끼 하고 있는데 김하중이 아저씨 죄송해요. I'm beautiful girl. 미안해요 아저씨. 제가 앞에 잘 못 봐가지고. 니모는 나의 무기. 뭐 내리니까 이범수 아저씨가 막 괜찮으세요? 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경찰 아저씨 그 아저씨죠. 그 안 유명한 부자 되고 싶다. 그 아저씨 와가지고 사고가 나셨어도 이게 차를 여기다 두시면 뭐 beautiful girl 안 다치셨습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씨발 다 김하중한테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범수 아저씨 막 피가 나가지고 막 여기 막 질질 흘리고 피가 나고 그래 창피하게 괜찮습니다 이러는 씬이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때 김하중 씨 진짜 예뻤죠. 일단 몸이 너무 좋으시고 특색 있게 되게 아름다우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 수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이걸 거짓말 할 거면 여기 스파클 씨 집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 친척이에요 뭐 딸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스파클 씨 이사 갔어요. 제가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라고 해버리잖아. 스파클을 지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중학교 2학년 때 동창을 만났을 때 전화번호를 써준 메모를 땅에 떨어뜨려서 흙탕물이 된 그것도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을 정도로 남자들한테 굉장히 좀 다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수는 앞집 아저씨가 자기한테 쩔쩔 매는 걸 보고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되게 좀 막대합니다. 어쨌든 수는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본체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베개같이 이렇게 받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등 꼬맬 때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꼬매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비밀 공간에다가 스파클을 집어 넣으러 갈 때는 땅에 그냥 질질 끌고 다닙니다. 등이 지금 갈라진 애를 이 등을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자신을 상징하는 그 엄청나게 큰 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신 사진이거든요. 에어로빅 하고 있는 그 사진을 떼서 다른 데 창고 같은 데다 쑤셔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펌프 잇 업이라고 하는 수의 프로그램이 론칭됩니다. 오늘 펌프 잇 업 1화. Hi everybody, I'm Sue. Time to pump it up. Let's do that. 막 춤을 이빠이 추는데 모든 카메라 앵글이 얼굴, 가슴, 엉덩이. 얼굴, 가슴, 엉덩이만 1대1대1 비율로 계속 찍어요. 이게 진짜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맞나 싶어. 이제 에어로빅 복이 사실상 수영복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니 뭐 너무 클로즈업을 땡겨. 사실 좀 보기 좀 불편할 정도로 너무 클로즈업을 땡겨요. 이게 솔직히 에어로빅인지 에어로떡인지 모를 정도로 동작들이 전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대박이 납니다. 감독 사심, 감독 여자야. 감독 여자분이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슈퍼 대박이 나고요. 수는 자신감이 너무 하늘을 찔러서 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껏 차려입고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놀러 갑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캣 우먼처럼 전신 가죽 옷을 입고 킬 힐을 신고 오픈 머스탱 카 뒤에 타서 클럽으로 놀러 가고요.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물고 빨고 난리 났고요. 남자를 이제 눕혀놓고 이제 슬슬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징 소리가 나더니 코피가 후두두두 쏟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외 없음. 일주일에서 조금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1시간 정도 넘어버린 거예요. 본체한테 가봤더니 영양분 먹어야 하잖아요. 그 영양분 팩이 약간 그 우리 링게로 맞는 병 말고 그 팩처럼 생겼거든요.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쭈그러지고 있어. 근데 밖에서 남자가 괜찮아?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냥 코피 나는 거지? 대충 지혈하자. 밖에서 매력적인 남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수가 못 참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예외 없이 일주일마다 교체하라고 했는데 급하게 스파클의 허리에다가 바늘을 쑤셔 넣고 하루치를 더 뺍니다.
그걸 자기 허벅지에다가 주사하자 다시 와우 씻은 듯이 낫고 건강해집니다. 남자한테 가서 이제 화끈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를 집에 돌려보내고 스위칭을 하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깨어납니다. 근데 웬일인지 저번보다 훨씬 몸이 좀 무겁게 느껴져. 몸이 좀 아파. 거실로 나가봤더니 걔 연병 난장을 피워놨어. 막 술을 도대체 몇 병을 처마신지 모르겠고 막 난리야. 그리고 테이블에 오토바이 헬멧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 메모지에 오토바이 놓고 갈게, 잘 보관해줘, 내 전화번호는 포스트잇을 떼려고 하는데 오 씨발 뭐야, 손가락이 이상해. 이 뭐야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이 할머니라고 하기도 뭐해. 이거는 한 200살 먹은 손가락으로 변해 있어요. 거의 수백 년 산 마귀 할멈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 교체 시기를 어겨서 고작 한두 시간 어겼을 뿐인데도 부작용으로 손가락 하나가 마귀 할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액을 뽑았던 그 허리에 군형 있잖아. 그 군형도 약간 염증이 생긴 것처럼 좀 멍들어 있고. 그러니까 기억이 100% 완벽하게 세세하게 나진 않나 봐. 해서 수를 쳐다보면서 이 씨발 화가 확 나는 거야. 왜냐면 수 옆에 그 하루치 안정제가 하나 더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이 씨니 이거 교체해야 되는데 어기고 좀 더 쳐놀았구나. 그리고 젊은 놈이랑 뒹굴었구나. 씨발 화가 확 나는 거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손가락이 이상해졌잖아. 그래서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합니다. Hi, this is Elizabeth Sparkle.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안 해. 503이에요. Yes.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서브스턴스는 아마도 무료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마도 이 서브스턴스 사는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은 어떤 제약회사일 거고, 임상 실험을 해야 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겠고 돈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죠. 또 위험한 거기도 하고. 이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볼 때 되게 흔한 걸 예상했어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예쁘게 살고 일주일 동안은 늙게 살고 이걸 반복하고, 이 서브스턴스 사에서 돈을 더 많이 요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얼마인지 아예 나오지도 않거든요. 아마 공짜 같거든요. 왜냐면 그냥 임상 실험체일 뿐이야. 그래서 I'm 엘리자베스 스파클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503번입니다. Yeah. 저 좀 큰일 났는데요. 실수로 몇 시간 정도 초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손가락이 좀 이상해졌어요. 변형이 일어났어요. 뭐 이거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요? 한쪽 있으면 한쪽이 잃는다. 그 젊은 년이 더 썼어요, 내 거를. 어떻게 되돌리냐고요. 되돌릴 수 없다. 활성화 최초 1회, 안정화 1일 1회, 교체 일주일 간격, 예외 없음. Remember, 당신은 하나다. 뚝 띠띠띠띠띠띠. 이제 성질나서 헬멧을 복도에다가 던져버리고 집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아파트 탑층 같은 데라 그랬잖아. 그리고 한쪽 벽이 전체가 그냥 통유리거든요. 거기에 수의 광고판, 초거대 광고판이 보이고 TV를 켰더니 수의 펌필업 1회가 방영되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젊고 탱탱하고 아름답고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뷰티 그 자체.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그걸 보고 아, 나 개쩐다, 내 유전자 개쩐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년, 나는 네가 싼 똥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됐는데 너는 남자새끼랑 뒹구르고 TV 슈퍼스타가 돼? 이 개같은 년. 화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또 일주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다음 패키지를 또 받으러 가야겠죠. 또 그곳으로 가고요. 또 거기 가서 503호 사물함을 열고 박스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박스를 받아서 오는 길에 잠깐 커피 한잔 하려고 식당 같은 데를 들어가요. 어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가 시작됐나? 예? 시작됐어? 뭐가요? 네가 너를 갉아먹기 시작했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 하면서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는데 손등에 거대한 몽고 반점이. 그 병원에서 봤던 그 아주 잘생겼던 남자 간호사 있죠. 그 간호사인 거예요. 이 아저씨는 엘리자베스 스파클보다 좀 더 먼저 시작했잖아요. 우월한 자신이 늙은 자신을 부정하고 빨아먹고 있은 지 좀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아주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놀래서 집으로 뛰어오는 길에 한 남성과 부딪히게 되는데 어제 수일 때 잤던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승질을 냅니다. 야 이 씨발 아줌마야, 눈 어디다 뜨고 다니? 뒤질래 이 뻔히? 꺼라고 이 빨려나. 재수없게 이 씨발. 아우 주름살 봐. 터 나와 씨발.
이러고 화가 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왜냐면 수랑 이제 뭐 브런치나 처먹으려고 찾아왔다가 자기 헬멧이 복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난 상태겠죠. 그리고 수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보고서는 화를 존나 냅니다. 스파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존감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번 주에 받았던 중학교 2학년 동창의 메모를 겨우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Hi, Fred. I'm Sparkle. Hello? Sorry. 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로 전화 줄 몰랐어. 뭐야.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 나 시간이 좀 났는데 만날 수 있을까? Hello? 미안.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짜 나 만나자고 하는 거 맞아, 지금? 나 완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저도 사실 초반에 좀 의심했던 게 병원 앞에서 만났고 갑자기 전화번호 주고 이러니까 뭐 좀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순수한 남자였어. 진짜로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스파크를 우연히 병원에서 봐서 정말 크게 용기를 내서 자기 전화번호를 줬지만 자기 같은 평범한 남자하고 과거지만 어쨌든 헐리우드 슈퍼스타였던 스파크라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사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2주 만에 전화가 오니까 진짜 멍찐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당연히 되지, 만나자가 된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젊은 남자한테 존나 안 좋은 꼴을 당해서 자존감 리필하러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런 날 이제 여자가 좀 쉽게 하룻밤 같이 자주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굉장히 화려한 빨간색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화장도 빡세게 하고 남자를 만나러 딱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괜찮은 상태인지 잠자고 있는 수의 몸을 한번 싹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를 보자마자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고 다시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더 빡세게 하기 시작합니다. 더 진하게, 더 두껍게.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개빡세게 메이크업을 새로 해요. 그렇게 자존감을 살짝 채우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통창 너머로 너무 완벽하게 예쁜 수의 초거대 입간판을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서 데이트를 나가지 않고 분노의 화장 지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너무 훌륭한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꾸밈비, 꾸밈 노동 이런 말 나왔을 때 진짜 존나 기가 찼었잖아. 자기가 예뻐지고 싶어서 꾸민 거잖아. 근데 그래놓고 나중에 남자들이 우리를 꾸미게 강제했다. 꾸밈은 노동이다. 꾸밈 노동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러면서 무슨 한국 남자가 시킨 것처럼. 뭘 한국 남자가 시켜, 자기들이 한 거면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중학생 동창은 지금 그냥 과거의 여신이었던 스파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공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부장 정도 달고 나니까 이제는 좀 닳고 다른 스파클이겠지만 어쨌든 스파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설거지든 퐁퐁이든 난 괜찮아. 난 스파클 너무 사랑해줄 수 있어. 하면서 퐁퐁남이 되어서 데이트하려고 지금 완전 그냥 풀발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스파클 지 혼자서 젊은 여자 본 다음에 부족해 하면서 화장을 더하고 수 몸매 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허물어졌나? 난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처졌냐? 나 왜 이렇게 뚱뚱해? 나 왜 이렇게 옷이 안 어울려? 가슴 왜 이렇게 작아? 혼자서 개지랄 연병 떤 다음에 갑자기 화장 지우고 데이트 장소까지 나가지도 않고 바람 맞춘 거야 이게 씨발 뭔 남자 탓을 왜 하냐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러고 있는 거면서.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빼미 영화라고 생각해요. 남자 탓 1도 없어. 지들끼리 대판 싸우고 이지랄 하는 거야. 김롱맨 개 퐁퐁이네. 내가 너한테 묻겠다는 거야.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학교 탑 미녀가 있었어. 그 애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20살 때 영화 배우가 되어서 초절정 미녀가 되어서 슈퍼스타가 되었어. 그래서 너는 중학생 때 나도 쟤 짝사랑했었는데 라고 살았어. 그리고 너도 결혼도 하고 뭐 애기도 낳고 살다가 40대쯤에 이혼을 했어. 그래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위해서 50살이 된 네가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검사를 받고 나오는 그 중학교 때 동창인 헐리우드 스타였던 50세의 그녀를 보게 된 거야. 너가 존나게 떨리고 거절당할까봐 너무 두근거리지만 가서 아는 척을 하고 혹시 식사 한 끼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전화번호를 건넸어. 그래서 네가 만약에 결국 그 여자와 50세에 데이트를 하게 됐다면, 사귀게 됐다면 그게 너한테 불행한 일인 거야? 난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열심히 살아서 하늘에서 어떤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닐까? 프레드한테 문자가 계속 옵니다. 나 도착했어. 늦어? 답 좀 줄래? 문자가 계속 오지만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치킨, 바베큐, 치즈케이크, 토스트, 폭식을 합니다. 이걸 남자 탓을 해?
만약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그냥 데이트를 나갔다면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봐주는 같은 나이대의 남자한테 좋은 대우를 받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닐 확률도 없진 않지만 높은 확률로 그랬겠죠. 근데 자기 혼자 집에서 젊은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이제 수가 활동하는 주가 왔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웅댕이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납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촬영하던 PD가 방금 촬영 감독이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보죠. 거대한 화면에다가 수의 구웅댕짝을 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프레임 단위로 봐야 되니까 제일 느리게 재생해줘. 수의 구웅댕이가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느리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쯤에 분명히 자기 엉덩이에서 이상한 기름 같은 게 뿌직 나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개쫄아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엉덩이를 만져보는데 엉덩이에 이상한 딱딱한 물체가 만져집니다. 그 물체를 이리저리 만져보니까 내 몸 안에서 움직여. 몸 안에인데. 그래서 엉덩이에서 골반 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아랫배 쪽으로 가져와. 계속 움직여, 그 딱딱한 게. 배꼽에 손을 넣어봤어. 손가락이 들어가. 그 딱딱한 물체를 집어서 끄집어냈는데 닭다리가 튀어나와요. 꿈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교체 일정까지 어기면서 젊은 놈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는 수가 밉잖아. 수는 다른 의미에서 스파클이 존나 미운데 스파클이 밤마다 야식을 존나 처먹어요. 사실 스파클 몸만 살찌잖아. 몸이 이어지진 않았으니까. 근데도 수는 화가 몹시 나요. 미친 아줌마가 절제가 안 된다. 미친년이 치킨 한 마리를 다 처먹었다. 브라질 닭을. 치즈케이크 한 판을 다 처먹었어. 하룻밤 만에. 그래서 수도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저 엘리자베스 스파클인데요. Hello? 저 503번인데요. Yes. Talk. 지금 그 본체 년이 그 아줌마가 밤마다 야식을 존나 처먹어요. 내가 미치겠어요. 그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규칙 넘버 4. Remember. 당신은 하나다. 뚝 띠띠띠띠띠띠. 서로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 야마가 개빡돈 채로 수가 촬영장에 나갑니다. 근데 정리하는 아저씨 한 명만 있는 거야. 뭐예요? 촬영 안 해요? 촬영 취소됐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디오에서 뭐가 나왔구나. 뒤에서 갑자기 수를 부릅니다. 수! 예? PD야. 왜요? 지금 하비 사장이 너 계속 찾고 있어. 안 올라가고 뭐해? 예. 사장실로 올라갑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지. 우린 널 모닝쇼에 내보낼 수 없어. 열심히 찍고 나서 잘했다고 했잖아요. 시청률이 너무 많이 나왔어. 오 마이 갓! 우리 방송사 역대 최고 시청률이 나와서 너 같은 인재를 아주머니들이나 보는 아침 7시 30분 에어로빅 방송에 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를 황금 시간대로 옮길 거고 이번에 연말에 스퀘어 거기서 하는 그 행사 있지? 거기 너 메인이야. 네가 1등이야. 특별 배정해줄게. 12월 31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너의 시간이다. 너무 기뻐서 OESS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격주제잖아. 12월 마지막 주는 계산을 해보건대 수의 주가 아니에요. 엘자베스 스파클의 주예요.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을 바꾸기 위해 일주일을 더 자기로 살아버립니다. 척수에서 액을 계속 빼서. 근데 매일매일 새로운 스케줄이 생겨.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보그 잡지에서 촬영을 하재, 타임지에서 인터뷰하재, 어디 지미 펠런 쇼에서 나와달래 등등등 스케줄이 계속 생겨. 그래서 이 미친년이 몸을 바꾸지 않고 수십 개의 척수액을 뽑아버립니다. 한 두어 달 만에 스파클로 스위칭을 했고요. 스파클은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눈도 너무 침침해. 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 하고 다리를 봤는데 저번처럼 한쪽 손가락이 아니라 한쪽 다리 전체가 200살 먹은 마귀 할멈 같은 다리로 변해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 같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냥 나이 든 다리다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흉측한 그리고 기능이 매우 떨어진 다리로 변해 있습니다. 한쪽 팔도 마찬가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전부 흰색 회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탄력은 하나도 없고 한쪽 얼굴도 주름 투성이가 됩니다. 서브스턴스에 바로 전화해서 또 다른 내가 완전 미쳤다. 일주일 약속을 스케줄을 지키지를 않는다. 미친년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중단하시겠습니까?
멈출 수 있어요? 당신이 원본입니다. 원하면 체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stop? 멈추면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변형된 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Yes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창 너머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수의 입간판을 보고 그리고 기괴해진 자신의 몸을 보고 싫다고 거절합니다. I can't stop. 전화를 끊고 멈춰야 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기 따귀도 막 때려보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파에서 하루 종일 TV를 보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고요. 어거지로 무릎을 펴는 데에 거의 출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퇴사할 때 하비가 책을 선물로 줬잖아요. 포장지를 뜯어서 보니까 26가지 프랑스 요리 만드는 법.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화가 너무 난 나머지 며칠 동안 그 26가지 프랑스 요리를 전부 만들어서 미친 듯이 처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가 출연했던 토크쇼를 보는데 자기는 사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쇼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다. 막 우리 엄마가 맨날 틀어놨었다. 막 그분하고 같이 자란 느낌이 든다. 막 이러면서 자신과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분리하는 얘기를 하고 스파클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요. 엘리자베스 스파클도 자신과 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고 수를 보기 싫어져서 자기 한쪽 벽이 완전히 통창이잖아. 거기에 수의 광고판이 보이잖아요. 창문을 전부 신문지로 막 발라버리고 TV도 다 신문지로 막 바르고 온 집안은 그 프랑스 요리 해먹으면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막 음식을 먹었다가 뱉었다가 집어 던졌다가 난리를 쳤거든. 그래서 집이 진짜 거의 정신병 걸린 사람 집처럼 돼버렸어요. 더럽기도 더럽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어쨌든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이 주기를 지키지 않으면 망가지는 건 자기잖아. 그래서 일주일 주기를 지키고 수를 다시 깨워요. 수는 일어나서 집꼬라지 되어 있는 거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외모를 보고 구역질을 합니다.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더러워, 흉측해, 늙었어, 이 미친 할망구야 막 이러면서 막 몸을 함부로 막 다루고 이제 너한테는 기회를 줄 수 없어 이러더니 척수에다가 바늘을 꼽아가지고 거의 뭐 100개도 넘게 뽑는 것 같아. 뭐 대충 한 50병 정도를 뽑습니다. 계속.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외모가 보기 싫다면서 몸도 막 가려놔. 가운 같은 걸로 안 보이게 가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 30일이 되었어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20개를 빨았네요. 12월 30일에 또 다른 남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매우 매력적인 남자가 잠이 안 와? 내일 스케줄 때문이야? Yes, 꼭 갈게. 새해 전야제 행사 내일 9시. 120개 뽑아놨던 걸 다 썼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 뽑으려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있는 공간으로 가서 척추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쫙 빨아당깁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밝은 곳으로 나와서 봤더니 투명한 척수액이 아닌 갈색의 굉장히 기분 나쁜 액체만 일부분 빨려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서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합니다. 이미 두통이 시작됐어요. 안정화를 안 해서. Hello? I'm fucking 503. Yes, talk. 코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Emergency. 안정제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What? 끝났다니 그게 뭔 말이야? 다 소모한 겁니다. 더 원하시면 액체를 다시 만드세요. 코피가 계속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당장 안정화를 해줘야 해요. 교체하시면 됩니다. Excuse me?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괴해져 버렸냐면 수가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했어. 3개월 동안 교체를 안 한. 교체 7일 간격으로 해라. 예외 없음이었잖아. 120일 동안 안 했어. 그리고 전화를 해. 아프대. 안정화하게 해달래. 그딴 거 없다. 스위치해서 엘리자베스 스파클로 다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일주일 살고 나면은 척수액이 다시 나올 테니까 그걸로 안정화액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듣고 엘리자베스 스파클로 다시 돌아가라고? Excuse me? 진짜 역겹지 않습니까? 이건 저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이었던 수가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한다는 소리가 Excuse me? 그러니까 얘는 이미 스파클은 자기가 아닌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이미 자기는 수야. 원래의 자신이 되는 게 형벌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거의 헛구역질을 하면서 교체 못한다고 지금은. 근데 서브스턴스가 대답합니다. No, the other option. 옵션이 없어. 그리고 일단 너무 아파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화장실로 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니까 깨서 Are you okay?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 쪽으로 걸어와.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된 여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 달 정도 스위칭 안 했을 때 약간 거의 골룸 상태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온몸이 거의 뭐 썩어 문드러진, 허리가 골룸처럼 곱추처럼 둥글게 휜, 머리카락은 전부 다 빠진, 가슴은 저걸 가슴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떠한 무언가가 된 뭐 약간 가슴이 거의 고드름처럼 생겼어요. 너무너무너무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이 든 노인이 됐다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겁니다. 그냥 한 생명이 유지된 채로 300살까지 산 그런 느낌?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몹시 많이 화가 나고요. 자기가 그래놓고. 화장실 밖에서 자기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남자에게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Get off me! 소리를 막 지르거든. 목소리도 흉측해져서 남자가 옷도 입지 않은 채 자기 옷까지만 챙겨서 꽈추를 흔들며 도망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흉측한 몸이 되었고요. 거동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기능도 많이 상실을 했어요. 서브스턴스에 전화를 합니다. It's 503. I wanna stop. 확실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I wanna stop.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배송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과거에 자신의 찬란했던 사진을 창고에 처박았었잖아요. 그 사진을 다시 끌고 와서 원래 위치에 놓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50세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되자 50살의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괴한 몰골이기 때문에 온몸을 다 꽁꽁 감싸 매고 배송받으러 나갑니다. 패키지를 받아오는데 여태까지는 박스가 좀 컸거든요. 이제 박스가 굉장히 작아요. 수를 진짜 대충 지 맘대로 끌고 거실로 갖고 와서 망가지든 말든 자기 알 바가 아니죠. 이제 끝낼 거니까. 그만두는 패키지를 열어보니 터미네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파괴라는 뜻이죠. 터미네이터가 이제 파괴자 뭐 이런 거죠. 주사기에다가 용액을 충전하고 심장에다가 찔러 넣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환청이 들립니다. Are you sure?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주사기를 찌르면 흉측한 자신만 남게 됩니다. Are you sure? 환청에 시달려서 괴로웠지만 Shut the fuck up! 소리를 지르더니 수의 심장에다가 주사기를 찔러 넣고요. 터미네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액체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반쯤 주사했을 때 차마 끝까지 용액을 넣지 못합니다. 한 3분의 2 정도 주사했네요. 내일 새해 전야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자신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는 그 환상을 잠깐 보고 누워있는 수를 보며 난 네가 필요해. 일어나. 오늘 저녁 9시야. 파티 준비해야지. 심장을 막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꾼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잖아. 그대로 스위칭을 합니다. 근데 평소랑 좀 달라. 원래 한 명의 스위치가 꺼지면서 한 명이 일어나야 하잖아. 근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깨어있는 채로 수가 깨어납니다. 서로는 서로를 보면서 당황하고 놀라고 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둘러보다가 터미네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주사기 그리고 그 주사기가 상당히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스파클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아채고 무지막지하게 스파클을 공격합니다. 6탄전이 시작되고요. 당연히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완전 한 300살 정도 먹은 사람 느낌이니까 싸움이 되지가 않고요. 수가 그냥 개 패듯이 팹니다. 화장실로 도망갔지만 화장실 문을 발로 차서 부셔서 들어오고요. 화장실 거울에다가 흉측해진 스파클의 얼굴을 계속해서 찍어댑니다. 얼굴이 상하다 못해 다 부서져 버리고요.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살기 위해서 거실로 다시 기어가지만 수는 거실로 따라와서 발로 엘리자베스 스파클 자기 자신이죠. 마구잡이로 발로 차기 시작하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발로 찰 때마다 몸이 점점 부서집니다. 막타를 치자 몸이 터져버려요. 어마무시한 양의 피가 흘러나옵니다.
수는 큰일 났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수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몸에서 척수액을 빨아야 안정화를 할 수 있죠. 그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근데 스파클을 죽이고 나서야 이제서야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방송국으로 가서 옷을 피팅하고 리허설을 잠깐 하는데 두통이 막 납니다. 코피도 납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간다면서 화장실을 뛰어가서 재채기가 나와서 팍 했더니 이빨이 하나 빠집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해봤더니 치아가 하나 빠져 있어요. 옆에 쪽 이빨도 살짝 빼봅니다. 이빨이 쑥 빠져요. 거의 광기적으로 앞니를 다 뺍니다. 앞니 4개가 없어요. 밖에서는 급하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최초에 주사했던 활성제 있잖아. 활성제를 반만 썼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금방 나갈게요. 몰래 빠져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다가 손톱이 빠집니다. 귀가 아파서 아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무거워서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집까지 가서 활성제를 찾아서 주사기로 빱니다. 1회 사용 후 폐기라고 써 있었지만 무시하고 용액을 스스로에게 주사합니다. 최초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주사했을 때 눈동자가 2개로 갈라지면서 등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왔잖아요. 웬일인지 눈동자가 2개, 4개, 8개, 16개, 32개로 갈라지면서 등이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이제 새로운 수, 뉴 수가 태어나게 되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 하나만 일반적이고요. 모든 신체가 다 일그러져 있고요. 굉장히 거대하게 부풀어 있고요. 신체 부위들이 원래 있어야 하는 것보다 이제 숫자들이 좀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코도 2개인데 하나는 코 근처에 붙어 있고 흉측한데 하나는 뭐 겨드랑이 쪽에 코가 하나 더 붙어 있다든지, 입이 2개인데 입이 2개 연속으로 붙어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소문으로 돌았던 것 중에 옛날에 무슨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 차원 이동을 연구했었다. 근데 그거를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국가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국가 조약상 불법이니까 되게 큰 배에다가 과학자들하고 군인들을 좀 데려다가 바다 위에서 했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신이 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배까지 가서 그 배를 안을 수색을 해봤더니 사람들과 배가 융화되어 있었다. 배 천장에 사람의 상반신이 붙어 있고 벽에 다리가 하나 나와 있고 바닥에 눈, 코, 입이 달려 있고 하는 등 그런 기괴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저 초등학교 때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책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쉿 원투 이런 것도 엄청 흥행했었고, 그때 이제 공포책이나 막 미스테리 책 같은 게 유행할 때였는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구란데 그땐 믿었죠. 그것처럼 사람 2명을 지옥에 가서 믹서기에 간 다음에 냉장고에 얼려서 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 사람 2명을 지옥에 데려가서 믹서기에 간 다음에 아이스크림처럼 얼려서 만들면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떠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고요. 가장 놀라운 부분이 팔이 하나는 그래도 원래 위치 비슷한 곳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팔 하나는 등에 나 있는 거야. 등에 저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뒤에서 팔이 살짝 보여.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드디어 뒤를 보여주는데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얼굴이 오른쪽 견갑에 붙어 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고 비명을 지르고 싶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얼굴이 뉴 수의 오른쪽 견갑에 붙어 있고요. 그 옆에는 몸에서 돋아나오지 못한 팔도 달려 있고요. 또 다른 팔 하나는 척추 부근에서 튀어나와 있고요. 쉽지 않다 진짜. 가슴도 4개 정도 나 있는데 좀 여기저기 좀 중구난방으로 나 있습니다. 몬스트로 엘리자 수입니다. 이게 뉴 수의 이름입니다. 몬스트로 엘리자 수는 멘탈이 약간 불안정한 것 같고요. 한참이나 거울을 보더니 메이크업을 하러 갑니다. 드레스가 찢어지고 있지만 어거지로 몸을 기워 넣고요. 거울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얼굴에다가 분칠을 하고 여기저기 달려있는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고 골룸의 머리카락 같은 것들 몇 가닥을 드라이기 같은 걸로, 전기 고데기 있죠, 고데기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타서 끊어지고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수가 되자마자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치웠던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이 실제 크기보다 좀 더 커요. 사진 얼굴이 이만해. 그 부분을 오려서 자기 얼굴에 본드로 붙입니다. 눈동자에 구멍을 뚫어서 앞도 살짝 보입니다. 예쁜 여자는 웃어야 돼. 예쁜 여자는 당당해야 돼. 혼잣말을 하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가고요. 다행히도 아무도 그 사람을 몬스트로 엘리자 수를 보지 못하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수 하면서 불이 꺼져요. 그리고 핀 조명이 탁 떨어지죠. 엘리자 수가 들어옵니다. 껌껌해서 잘 안 보였는데 조명이 팡팡팡팡 켜지자 사람들이 슬슬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등허리에 달려있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얼굴하고 기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나오지 않아서 소리를 낼 수 없고요. 입도 다물지 못하고 입은 계속 벌어져 있고, 사람들이 뭐지? 몰칸가? 이상한데? 분장인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밤 목소리도 이상하게 나오고요. 앞에 붙여놨던 사진이 조명 열에 의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너무너무 흉측한 얼굴이 드러나고요. 사람들이 놀래서 얘기를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 와중에 입들 중에 한 군데에서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입에서 동그란 여성의 가슴 하나를 토해냅니다. 드디어 한 여자가, 관객 중에 한 여성이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고요. 남자들은 몬스터다, 괴물이다 라고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전부 다 비명을 질러댑니다. 남자들은 다 계속 괴물이다, 없애야 돼, 총으로 쏴 라고 하고, 여자들은 계속 비명만 지릅니다. 몇몇 남자들이 와서 엘리자 수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요. 누군가가 얼굴에 강펀치를 매기자 얼굴이 ปุ๊ 하고 터집니다. 피가 팡팡 터지게 되고요. 근데 없어진 머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금세 돋아납니다. 역시 매우 흉측하게 생겼고요. 팔 한쪽이 갑자기 뜯어지고 팔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소방차에서 불 끌 때 나오는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양의 피가 뿜어져 나오고, 관객들과 옆에 있던 보조 출연자들의 몸을 전부 적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져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부 다 이제 피를 뒤집었습니다. 아비규환이 되고요. 엘리자 수의 몸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피를 맞게 되고요. 엘리자 수가 엘리자베스 스파클과 수가 이용하던 촬영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제 몸에서 피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그 복도를 피로 물들입니다. 방송국 밖으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피해 뛰어가는데 다리 한쪽이 터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지는데 온몸이 부서집니다. 엘리자 수의 형체는 이제 없어졌고 어떠한 살점들만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등허리에 붙어있던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얼굴이 안간힘을 쓰자 어떠한 사람의 몸의 일부였던 것이었던 것 같은 것들과 함께 엘리자베스 스파클의 얼굴이 기어가고, 도착한 곳에는 엘리자베스 스파클이라고 써져 있는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 같은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그 별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도착하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너무 예뻐요. 그 별들이 자신에게 뿌려주는 금가루로 바뀌게 되고 환상을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조명, 예뻐요, 아름다워요, 찬사를 듣는 상상, 망상을 하게 되고요. 그대로 죽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이렇게 죽고 형체도 남기지 않고 그냥 핏자국이 되어버립니다. 다음날 청소차는 그 핏자국을 깔끔하게 지우게 되죠. 이렇게 서브스턴스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캐리라는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죠. 캐리가 그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몇 번 했었던 그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 저는 이퀄리브리엄 1탄이었나 2탄이었나 거기 나오셔가지고 좀 잘 봤던 그분이 캐리라는 영화 리메이크 버전 주인공을 하셔서, 거기 이제 초능력이 있는 여고생 역할인데, 스포일러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참으면서 당하면서만 살다가 마지막에 고등학교 졸업식 파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초능력을 대방출해서 자기를 괴롭히던 학생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그 파티장이 온통 피바다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그 타란티노 영화 중에 마스터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스포를 조금만 하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극장에다가 몰아놓고 총질을 막 해대죠. 거기서도 이제 굉장한 혈액 파티가 일어나죠.
근데 그런 장면들 보면은 어떤 미션을 해결한다든지 웅크려 있던 어떠한 것이 폭발되면서 굉장히 좀 역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역하지만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악을 물리치든지 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한테 복수를 한다든지 그런 씬이니까. 근데 이 서브스턴스의 마지막 장면은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수가 되었다가 엘리자 수가 되었다가 매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혈액을 뿌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수십 년 동안 탑스타로 살았지만 50살이 되어서 퇴물이 되었다면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뒷담화하긴 하지만 무시를 당하고 더 이상 이제 일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캐리라든지 아니면 바스터즈처럼 정확하게 선악의 구분이 없는 게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하비한테 달라붙은 파리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자신도 그걸로 즐기셨잖아. 30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예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환호, 돈, 성공, 명예 다 즐겼잖아. 근데 그래놓고 50살이 되어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수가 되길 선택했고 자기가 만든 수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은 선악 없이 악이거든요. 그냥 전부 악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되게 신랄한 보복이자 그 외모 지상주의 내에서 꿀을 빨며 살았던 예쁜 여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 비난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마지막 장면이 통쾌할 수는 없겠지만 비주얼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약간 뭐라 그러더라? 바디 고어물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몸을 되게 고어하게 하는. 그래서 통쾌하게 보기는 너무 어렵지만 시각적으로 너무 충격이라. 근데 그 상황 자체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페미니스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의 연출이 최후에 엘리자베스 스파클도 피해자일 뿐이다. 수많은 대중들이 예쁘고 어리고 날씬하고 탱글탱글한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비 같은 시청률 괴물들, 백인 남성들이 엘리자베스 스파클을 착취한 다음에 버렸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엔딩을 냈다면 정말 치졸한 영화였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연출되지 않고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괴물이 되고 그 자신도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꿀을 빨면서 살아놓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 꿀을 빨 수 있는 꿀벌이 아니게 되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외모지상주의의 가해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비난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페미니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좀 주제넘게 이런 영화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질 수 없겠지만 맨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스파클이 되게 쓸쓸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어갈 때, 그러니까 뭔가 수많은 대중들 앞에 섰지만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엘리자베스 스파클도 결국에는 피해자였다 라는 식으로 엔딩을 낼 것 같아요. 개 짜치게. 근데 서브스턴스는 매우 훌륭하게 그렇게 끝을 내지 않은 것 같고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50만 넘게 본 것 같고 외국에서도 많이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 수위에 소위 이제 그로테스크 앤 고어물이 이 정도까지 성공을 한 거는 정말 놀랍긴 합니다. 저도 뭐 이거에 견주긴 어렵겠지만 예전에 이제 고어물을 좀 일부러 찾아서 보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뭐 힐즈 아이즈라든지 뭐 데드 캠프라든지 아니면 호스텔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지옥 문을 열려던 과학자가 그 지옥에서 나온 어떤 물체하고 조우를 해버렸는데 몸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형돼서 그 주인공 아저씨가 잔디깎기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갈아서 죽여버리는 막 그런 옛날 명작 고어 영화 같은 게 있어요. 80년대 이제 그런 게 좀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뭐 이치 더 킬러 같은 것도 재밌게 봤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가 당연히 흥행이 안 되죠. 그걸 누가 보냐고 그거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너무 기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가 이런 식으로 대성공을 해주면서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장르가 이렇게 또 다시 부활해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드 같은 영화도 굉장했죠. 피드하고 서브스턴스 거의 견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의 늙어감을 좀 이전보다는 좀 더 겸허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자기가 나이 듦을 이 자연의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뭐 나이 드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 드는 게 싫겠죠. 하지만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물론 뭐 저속 노화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늙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잘 늙는 거죠. 잘 늙어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써서 노화를 부정하고 거부하려는 거는 이렇게 영화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가 되었고 늙어가겠죠. 그냥 최대한 좀 겸허히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거 있으면 해볼 거야? 안 하죠. 그 로봇 몸은 좀 고민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가 모가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추를 다 타이타늄으로 바꾸는 거지. 기술이 매우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는 상태의 기술력일 때 그런 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이 좀 안 좋아. 기계팔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하죠. 난 최초에 주사할 때부터 그 녹색 액체를 자기 몸에 주사를 하잖아. 와, 나는 진짜 죽어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작용을 못 믿죠. 그래서 차라리 저 사이버펑크나 이런 것처럼 뇌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바꾸는 거는 뭐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거는 고민도 안 하죠. 아무튼 좀 그랬어. 뭐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 먹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요.